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중 일반 현황과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026년 10개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8개의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사계절 맞춤형 방역과 선제적 감염병 관리입니다.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맞춤형 방역소독을 위해 자체 방역기동반과 민간 대행 방역소독을 통해 방역시기와 대상 지역에 따라 유충구제와 잔류분무 소독 등을 실시하고 방역소독과 해충기피제의 분사하기를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고 감염 취약군 대상 예방교육과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감시와 초기 대응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법정 감염병 전수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두 번째,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등의 유관기관과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등을 관리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전수감시와 표본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감염병과 신종 재출현 감염병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 번째,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지역 특화 예방접종으로는 2024년부터 추진해온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2026년에는 대상자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26년에도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핵 제로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접촉자 검진과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와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의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협력하며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네 번째, 편리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만성질환 중심의 진료,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환자 관리와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등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증명 발급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등 재증명 접수 및 발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의학실과 물리치료실, 한의진료실 운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과 결핵진단을 위한 흉부 엑스선 검사와 근골격계 질환의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한의학적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100세까지 건강생활 실천으로 행복한 중구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금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금연구역 점검과 단속,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장애인 시설, 아동 관련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복지정책과와 연계하여 온마을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양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두 번째, 다함께 더 건강하게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 중이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체활동 사업과 영양사업을 병행하여 생활 속 건강실천을 강화하여 2026년에는 장비 확충을 통해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 번째,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47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진정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마약류 취급업소 121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질서 유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네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료율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와 미수감이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필수 가입력 검사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후회복과 양육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및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과 발달 장애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건강 행태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중간 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다섯 번째, 정신건강 예방에서 재활까지 중구와 함께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지역주민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독문제 예방, 관리를 위한 중독관리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을 지원, 관리하고 응급, 행정입원,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대상 자살 예방 교육 실시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유족 지원, 전 직원 자살 예방 교육 의무 이수,
자살 예방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자살 예방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구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6번째 치매 돌봄의 길 함께 걸어가는 중고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하여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치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가지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첫 번째 335쪽 찾아가는 우리 마을 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도모를 위해 2월부터 12월간 매주 목요일 의료 취약지역 산서지역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336쪽 선제적 모기 유충 구제 사업 협업 실시입니다. 모기 활동 기간 확대에 따라 예방 중심의 통합 방역 체계를 위해 연중 정화조 청소 의무 시설 15,000여 개소에 정화조 청소 후 유충 구제제를 즉시 투입하여 모기 성충 발생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337조 깨끗한 손, 건강한 생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 이후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30개소 대상 뷰박스를 활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338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입니다. 관내 쥐하관 보호센터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결핵검진 실시 및 예방 홍보, 추구관리 대상자 검사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첫 번째 339조 우리 동네 돌봄 거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관내 경로당을 건강돌봄 거점으로 활용하여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340조 건강한 한걸음 보문산 걷기 프로젝트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 프로그램과 보문산 걷기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341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오늘 건강 앱과 스마트 건강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 2025년 8월부터 사업 추진하였으며 현재 대상자는 관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53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 대상 필요 자원을 적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살 사건에 현장 출동하여 유족 초기 개입, 사후 심리 상담, 환경 경제 지원, 복지 서비스 등 원스톱 지원으로 원활한 회복에 힘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26년 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건강정책과의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335쪽 찾아가는 우리 마을 건강지킴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관할 지역 전체 인구 641명 중 65세 노인 인구가 451명으로 노인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거 가구가 71가구로 확인이 되는데 이처럼 고령 독거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업 대상의 선정 기준과 그리고 실제 몇 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독거 가구 일단은 71가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네네. 하루에 가정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정생보건진료소 소장 지소장님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하는 거고요. 네. 하루에 2, 3명씩 2, 3군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거 노인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70가구. 그러면 71가구로 되어 있는 그 가구를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2명에서 3명 정도 방문한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이게 만성질환 관리, 치매, 우울, 선별, 그리고 복약 관리를 수행을 하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상자 1인당 방문 주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방문이나 관리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요, 이거, 건강지킴이 그 운영은 정책과에서 하는 거가 있고요. 네네. 또 돌봄 사업으로 해서 증진과에서도 방문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한의학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그 사업도 있고요. 그게 요거- 작년부터 네. 했던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따가 증진과에서 할 건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세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주로 대상자는 이렇게 독거 노인이나 그런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할 겁니다. 한 번씩 그러면 방문해서. 1인당 방문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리를?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번 가신다. 네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을 71명을 관리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명이면 아니 70. 한 번씩 한 군데 2, 3명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2, 3명이 2, 3군데죠. 일주일에면 네. 3명씩 일주일에 3명 관리하는데 매주 간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3명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71가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선생님? 소장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가는데요. 한 장소에서 오후 내내 2시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2, 3가구를 가정 방문한다는 뜻인 가정 거잖아요. 방문입니다. 응, 가정 방문인데 네네. 그러면 1인당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주일에 두세 명을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1인당의 방문 일정이 매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매주 간다고. 매주 나누어서 나누어서, 간다는,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을 잘 나눠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과 증진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 횟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 방문 1인당 뭐 방문 주기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한 뭐 추가 방문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과와 같이 두 과가 협의해서 잘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께도 1인당 뭐 몇 분 정도 방문을 하냐라고 했던 2, 3명으로 나누어서 한다. 지금 그 말씀만 반복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1인당이 아니라 2, 한 3 가구당. 가구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문을 가구당 이제 가는 그 고위험군 어느 정도 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면 네, 네. 표현을. 그럼 1인당 방문 가구를 예를 들어 제가 독고 가구 1인이다. 그러면 네. 저는 이번 주에 왔어요. 그러면 네. 또 언제 또 오는 건가요, 그러면? 한 번 가고 끝인가요? 이게 다 혜택이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그 이후에는 방문보다는 뭐 전화 상담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또 내소해서 아니면 또 다른 병의원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연계 사업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회성이라는 뜻인 거네요, 그러면. 1인 네. 가구당. 1인 가구당은 한번 가서 살펴보고요. 네네. 그러면 음. 그 이후에 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뭐 그거는- 필요한 과정이 네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들을 잘 해주시고 검사 이후에 좀 사후 관리 체계를 잘 네. 마련하셔가지고 이게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을 지키는 운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작 전부터 그런 관리를 해 주시고 좀 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좀 정기적인 뭐 안부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구독사 예방 관점의 신호 감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잘 네네. 공유해서 뭐 통합 돌봄이나 이런 체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셔 가지고 네. 연계할 수 있게 단순히 뭐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통합 돌봄에 연계하고 건강증진과에 연계하고 뭐 복지정책과에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마련을 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일회성 방문이 아닌 현장 점검이 아닌 대상 관리의 지속성 그리고 부서 간의 연계 그리고 실질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36쪽 선제적 모기 유충구제 사업 협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약 1,500여 개 정화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15,000이니까 15,000개소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건강정책과와 기후환경과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인 네,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모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유충구제 방식이 뭐 정책적인 효과나 기대적인 성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환경 변화가 네네. 그거로 인해서 유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선제적 방역을 하는 겁니다. 성충으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네네,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예. 작년부터 이 방식이 네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25년부터. 네,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 유충을 구제를 하면은 성충이 네네, 당연히 다소의- 그렇긴 하지만 다소의 주변에 성과니까. 어쨌든 네.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부분 하니까 더 덜 생겼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조사는 해보셨나요? 모기 조사를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하긴 주변에서 이제 주변에서. 모기가 덜 생겼다라는 그런 혹시 그런 부분을 확인되거나 이런 작년 부분들이 여름 같은 있는지. 경우에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저 개인적인지는 몰라도 모기를 많이 좀 못 느꼈습니다.
근데 아. 본인이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서 모기가 있으면 방역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는, 방역 방식이 좀 바뀌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민원 이거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모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 방역을 해달라라는 민원이 아. 들어오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음. 유충구제에 좀 집중을 더 많이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부족하다라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수된 부분이 있는지 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네, 겁니다. 유충구제를 많이 네. 해서라기보다는 네. 가끔씩 본인들이 모기가 나타나면 민원은 있습니다. 근데 효과 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유충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부분 같은 네. 경우는 뭐 유충구제 말고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네, 네. 민원이 혹시라도 꾸준히 많이 들어온다면 작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기존의 방식도 조금 늘려가면서 네, 네. 병행해서 네. 해주시기를 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기후환경과하고 위생공사 간에 좀 그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충구제 사업은요. 대전 최초로 저희가 협업을 하는 네네. 겁니다. 아, 네. 최초입니까? 네, 15,000여 개소 그 정화조 청소 의무시설 할 때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 방역 약품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화조 네네. 청소를 할 때 그때 투입을 그 즉시 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최초라고 하시니까 투입함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했더니 네. 더 덜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관리도 네, 사후 관리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향이 뭐 당연히 생기기 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네, 말씀처럼 맞습니다. 생긴 다음에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네.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감과 또 병행해서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에 가서요.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의원입니다. 선생님 업무보고서 3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점검에서 우리 중구의 기초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은 보건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 중점을 두고 변경되는 내용이나 새롭게 좀 강화되는 관리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요. 국가 예방접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저희가 19종이 있습니다. 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사람 인유도종 바이러스 그거에 대한 14세 남아 그거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13세 이하까지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면 물론 65세 이상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고요. 임산부가 또 무료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조금 포함이 되고요. 이때 남아들은 지금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 접종이 없었는데요. 국가 예방접종으로 요번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것도 좀 예산으로 잡은 것 같고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틀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폐렴에 있어서
그러니까 폐렴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4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당 그 예방 베이스로 한 예방 접종 약이 있고요. 또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백질 접합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사가로 시작해서 국가에서 3가까지 왔습니다. 그거를 그 예방 접종을 처음에는 사가만 해주다가 국가 지금은 13종까지 그거를 위탁해서 접종을 받으면 저희가 그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틀린 점입니다. 네. 소장님, 이제 소장님은 그 전문가시고 저희는 그 뭐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잘 네네. 모르잖아요. 4가하고 13가의 네네. 비교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가는 4개의 균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사가를 만들 때는 이제 이거는 폐렴 구균에 대한 거거든요. 요 4개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게 또 생기니까 또 국가 9가지 균에 대한 그거를 만든 거고요. 현재 13가까지. 그러니까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예, 지금은 13가로 많이들 접종을 소아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 13가.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특히 결핵은 고위험군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집단 시설 역학조사나 취약계층 검진이 차질 없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까? 드립니다. 네. 지역 특화 사업이 성과와 개선 사업에 보면은 대전 5개구 자치구 중에 중구와 유성구는 선제적으로 지금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100일에 또한 이제 100일의 접종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특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되거든요. 네네.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 이제 다만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그 100일의 접종의 경우 당초 목표 대비 접종률이 좀 다소 저조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고 네. 올해는 더 많은 임신부 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이나 접근성을 개선해 줄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100일의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600명 300상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네. 목표 달성률 636건이고요. 넘었습니다. 결국은 106%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100일의 그 임신부 및 배우자 100일의 예방접종은 일단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끝났습니다. 접었는데요. 2월 달에 저희가 다시 공모 사업을 해서 요거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접었기 때문에 현재 맡고 계시는 임산부나 배우자 그분들도 소급 적용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된다면은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원하는 그 부부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결국은 저희가 목표 달성률 106% 했습니다. 목표 달성에 106% 네, 하셨으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제 또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우리 구의 지원 단가가 이제 유성구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적다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당장 단가를 현실화하여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수단이잖아요. 네네. 네. 100일의 사업이 접종률 제고와 대상포진 지원 기준이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중국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두터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좀 적극적인 좀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건강 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학경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수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우리 마을 건강 집회 조금 전에 우리 김선욱 의원님이 질의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산서 지역 특히 이제 금동, 정생동 이쪽에 정생보건센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독거노인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71가구로 나와 있어요. 맞죠? 네. 예. 근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건강 상태를 지금 아까 김선욱 의원님도 질의했지만 본 의원도 질의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독거가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조사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2, 3가구를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서 뭐 만성질환 관리 그런 거에 대한 검사도 해드리고요. 또 정서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은 복용하는 약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복약 지도도 해드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한 병이 또 더 힘든 병이 있다면 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민간 의료기관으로 의뢰도 해드리고요. 또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또 복지센터에다도 연락도 하고요.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흉부레이, 엑스레이, 네네. 그죠? 그게 네. 지금 뭐 가능합니까? 엑스레이가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 검진만 결핵 검진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네. 그리고 아까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약 복용 방법, 네네. 그죠? 그런 네. 것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그 지금 외지에 있는 산서 지역에 사시는 거동하시는 분들이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 중에 특히 이제 거동을 할 수 없는 이제 지팽이 짚고 다니는 분들, 그죠? 네네.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적인데 본 의원은 찾아가는 이제 검진에 있어서 결핵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지역에 결핵 환자가 있습니까? 결핵 환자는 다 등록이 네. 되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잠복 결핵은 있을 수 있지만 결핵 환자는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다 아니, 파악하는 치료를 분이 있다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예. 아니 그냥 몇 명이 저희가요 있는지. 결핵 환자가 네. 저희가 중구가 66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서 지역에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아직은 네 파악은 안 되고요. 대전시의 전체 환자가 한 388명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아니, 그것을 제가 17,256명. 질의하는 게 아니고 네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산서 지역에만. 네, 그렇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산서 지역에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네네. 예, 중구에는 66명 있는데요. 네. 정생 지역, 산서 지역은 환자는 이게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대개 이제 결핵에 걸릴 확률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네네. 예, 그죠? 예, 특히 이제 노령층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 이제 결핵인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소장님에게 질의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수입니다. 네, 윤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결핵에 계십니까?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OECD에서 전에까지 1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을 하면서 2022년도인가
거기가 1등이 되고 저희가 2등이 됐는데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1950년대, 70년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 굉장히 영양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그때 잠복결핵도 많이 있고요. 결핵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다 노인이십니다. 결핵 환자로 되면은 저희는 아주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치료를 다 받게 하고요. 문제는 이제 잠복결핵 남아 계신 분들이 어른이 되셔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결핵으로 오는, 그래서 결핵률이 아직도 높습니다. 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331쪽, 3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331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과 332쪽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내실화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국민 마음돌봄 관련 국비 사업들이 축소되는 추세라서 우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죠. 네. 특히 우리 중구는 고령 인구 비중이 이제 높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자살률 문제에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현재 추진 중인 자살 유정 원스톱 서비스가 단순히 현장 출동에 그치지 않고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이라든지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연령층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소 차원에서 네. 이제 올해 특별히 강화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요,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고연령층에서도 자살률이 좀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네. 사업 중에 우리 동네 돌봄 거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요. 이 사업은 건강교육하고 한의진료가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세 분야로 해서 건강교육 및 한의진료 파트, 또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파트, 또 치매 예방 및 관리 파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울증 선별 검사, 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서 이 팀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장소를 이렇게 가서 저희가 정서적 지지도 해드리고 검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 PHQ 그 선별 검사 한 다음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매는 무엇보다 이제 조기 발견이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좀 더욱 활성화해서 대상자 발굴에 좀 힘써 주시고 진단 후에는 치료비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을 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누락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열심히 한번 치매 환자 돌봄에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또 부서 간 협업 및 통합 돌봄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치매 관리 사업은 현재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과 협력이 필수
적이잖아요. 네네. 네. 최근 보건과 복지가 이제 연계된 사업이 급증하면서 혹시 이제 부서 간의 조율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고요. 예, 열심히. 혹시 의견이 있었던 사항은 없었습니까? 복지적. 복지 쪽에서 의료 네. 복지 하는 그 파트에도 치매팀도 참여를 해서 더 돌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시면서 혹시 네, 그 이제 의견이 있다든지 약간 분쟁이 있었던 일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분쟁은 없고요. 이게 돌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발굴을 하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제 특히 통합돌봄 대상자 중 치매 고위험군이 이제 보건소 전문 프로그램으로 즉시 연결되는 체계가 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과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보건소의 전문성과 복지 부서의 돌봄망을 잘 결합해서 우리 중고 어르신들이 치매나 우울증에서 걱정이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34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걸음 보문산 걷기 프로젝트.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국비 12,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 거죠? 네네. 처음으로 하는 사업 맞나요? 네네, 신규 사업입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 프로젝트를 네. 운영하실 겁니까? 현재는 지역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네, 이거는 이제 대상자의 기준은 없습니까? 대상자의 그 기준은 일단은 요 3개 반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꼭 그 병이 있는 분을 상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근력 강화 목적으로 하시는 팀, 또 유연성 목적으로 하는 팀, 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팀, 그러니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 20명을 대상으로 세 부류로 나눠서 일단은 그 건생지 그 팀으로 와서 그 전반적인 검사도 하고요. 그 스트레칭이나 그 밑작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 개의 길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네. 그 월 1회 총 3회가 뭐죠? 걷기는 월 1회 하는 건가요? 이 걷기는요, 보문산 걷기는 월 1회 총 3회인데요. 1회차 때 4월 달에 이제 보문산 불광사 입구에서 보문산 전망대까지 이렇게 간 다음에 그거는 끝나고요. 또 5월 달에 그분들을 또 보문산성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키로 걷는 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불광사 입구에서 또 보문산까지 해서 정상 4.2km 이렇게 완주해서 그럼 점진적으로. 총 네. 여기 대상자는 20명이지만 한 네네. 기수에 3회차를 한다면 60명이 맞나요? 지역 주민 총 20명입니다. 20명을 상대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나눠서 4월에, 5월에, 6월에 단계적으로 네, 운영을 네. 한다는 거죠.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한번 해보고서 이게 이제 SNS에도 올리고 평가를 혹시 해보고서 그 운영 좋다면 계획서가 네, 작성이 됐습니까? 네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를 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328쪽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롭게 개소하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특히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뭐 참여율은 좀 어떤가요? 중구만의 차별점 말씀하십니까? 참여율이요. 어느 정도 참여를 참여율. 하고 있나요? 예, 네, 아직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난 11월 27일 개소식을 하고서 네. 아직은 지금 초입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재활 그 운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저희가 확충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기본적인 네네. 혈액 검사나 그런 것만 하고 그래서 인제서 시작이라서 많이들 오시고요. 네네. 저희가 홍보도 네이버나 또 카카오톡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네네, 건가요? 늘어나고 그러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좀 참여해서 이런 재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네네. 너무 안타까운 거는 본 의원이 늘 지적을 하긴 했지만 좋은 취지의 장애인 사업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참여 저조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셔서 집행률을 뭐 100%는 아니어도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활 사업의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셔서 좀 대상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그 확충 그 장비 그 예산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엄청난 그 장비 기계들이 여러 분야로 재활, 또 만성질환 예방관리며 신체활동 사업이며 영양사업, 기타 사업 해가지고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네네. 아주 그냥 좋은 장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그래서- 활용을 해서 네네. 네. 많은 국민들이 네네.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네. 관리랑 홍보를 네. 다양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본 의원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센터를 검색을 해봤더니 운동 부하 검사를 손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맞죠. 이런 시도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끄는데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만성 질환이 꼭 중년 이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그런 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뭐 팜플렛 배부 방식에 좀 머물지 말고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국민들이 보건소를 사업을 또 쉽게 접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에도 계속 주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많이 들여놓을 건데요. 그걸 네네.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도 무용지물 되지 네, 무용지물 되고 않겠습니까? 네. 아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활용을 하시고 정말 보건소만한 데가 아, 없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네. 좀 노력을 해주시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어쨌든 네. 참여하신 다음에 좋다라는 홍보 효과도 또 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개소식 때 갔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날 개소식에 오셔서 보건소가 너무 좋다 이런 부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이런 부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장님. 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339쪽 우리 동네 돌봄 거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정말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소소한 이런 신규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소장님. 네. 네, 그래서 뭐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도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평상시에 작년에도 이런 경로당에 관리하는 그런 교육은 꾸준히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네. 한의사가 뭐 방문하는 날 같이 와서 하는 그런 사업과 지금 이 사업의 다른 부분의 차이점은 뭡니까, 소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의사 방문해서 침 치료도 하고 또 네. 한의학적 상담을 해서 뭐 관절이 아프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라, 위장 장애가 있으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라. 거기에서는 뭐 양약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그거랑 또 혈액 검사가 있었습니다. 혈압도 재고 당뇨 검사를 해줬고요. 네네. 그거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거랑 연계해서 정신 건강 및 또 어르신들이 또 정신 건강 그쪽으로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사업도 하고요. 치매 또 예방 관리 그 사업도 같이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에 교육할 때는 건강 교육하고 한의 진료 요 부분만 이루어졌던 건가요? 네네, 소장님? 검사하고요. 혈압 당뇨. 네네. 이게 예전에는 한의원 진료가 없을 때는 정신 건강하고 치매 예방도 같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닙니까? 치매 예방. 네네네. 그런 교육을 한의원 하기 전에는 같이 조금 병행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를 그죠. 좀 더 저희가 그러면- 강화해서 네네. 더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1회 방문할 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예, 어. 그 한 가구 경로당 정했으면은 그 주에 하루는 그 한의학적 그거를 하고요. 그 다음 날 또 정해서 그 시간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그럼 다른 한 팀들이 들어가고. 경로당에 세 가지를 네. 다 3회를 방문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아.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아, 맞춰서 그래요? 계획 짜가지고 예.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보니까 대상이 50개소로 선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네네. 사업을 해보시고 호응이나 반응이 좋으시면 좀 더 늘리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건강관리팀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그리고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여러 부서 기관에 동시에 개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업무 중복이나 책임 소재 불명확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좀 이걸 조절하는 뭐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들은 없이 그냥 각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날짜가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TV에서? 게 네네. 아니고요. 네네. 일주에 저희가 3회 가는데 그때 이제 모이시라고 해서 한 팀이 들어가서 하고요. 또 다른 일은 그러니까 150회를 방문하는 꼴이 됩니다. 네네. 예, 50개소이기 50개소를 때문에 선정해서. 네, 세 번을 한 장소를 가기 때문에 네. 150회 방문해서 뭐 충돌할 거는 글쎄요.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협업 체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네. 이게 본 사업이 이렇게 다양한 뭐 건강교육 그리고 정신건강, 치매 예방 관리를 나누어서 주 1회, 총 3회를 방문해 주시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본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나 평가 체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 진료 방문도 너무 좋았는데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좀 너무 적은 어르신들이 온 경로당도 있어서 그 참여 인원이라든지 방문 횟수 이런 부분들을 날짜를 잘 고려하셔서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좀 건강 지표 개선이라든지 고위험군 연계 실적이라든지 어르신 만족도 검사를 하셔서 구체적인 성과 평가 지표를 만드셔가지고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네, 고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학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행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몇 년도에 했죠? 리모델링 사업. 그린 응. 보건소요. 보건소. 보건소가 그래서 2년 정도 됐나요? 코로나 2025년 22년? 22년 응, 예, 22년도. 저 오기 전에 그때 약 3년 정도 네네 됐죠. 응. 네, 혹시 이제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네. 그 하자라든지 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 전에를 제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비교는 조금 절대적으로는 못하지만 좀 많이 열악한 편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2층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올라올 때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요. 그런 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신축을 해야 되겠다. 네,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몇 대 주차장은 지하에 한 11대 정도 되고요. 네. 또 지상에는 한 16, 그래서 한 27, 8개 되는데요. 예, 그것도 좀 부족하죠.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식당의 그 영양사 선생님이 네. 지금도 저쪽 효문화 사업소하고 같이 거기 계신 분이 와서 해주시나 아니면은 영양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양사 직원, 선생님하고 네. 조리사 선생님 한 분인가요? 두 분? 조리하시는 분, 그 기간제로 두 분이 하고 있고요. 영양사 선생님은 상주해서 저희만 50명 이상이면은 네. 영양사 선생님이 네. 상주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 업무에 잘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진과 서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